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폭력액의 미국 주식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베가스 폭력액입니다. 현재 녹음 시간은 12월 2일 오전 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라 가지고 방송을 한번 빼먹었는데 다음부터는 휴가라도 최대한 제가 방송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현재 와디를 통해서 펀딩을 하고 있는 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가 6일 정도 남았습니다. 6일 정도 남았는데 현재 346%를 달성을 했고 914명의 스포터들이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S&P 500 관련해서 실적을 항상 체크하고 있는 팩트셋의 어닝 인사이트 2018년 3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97%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뭐 다 끝났다고 봐야죠. 그 중에서 78%의 기업이 EPS, 즉 주당 순이익이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건 2010년 3분기 이후에 최고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8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높은 기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인하랑 그리고 한류세 면제 등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은 효과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 성장률을 보면 2018년 11월 29일 기준으로는 플러스 25.9%, 이전에 예상했던 게 아마 19.3%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77개의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하향 제시했어요. 이유를 보면 158개 기업이 2018년 9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이게 반영이 되면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들이 상당히 가이던스를 이제 낮게 잡았다. 이러면서 주가가 하락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4분기에는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일단은 90일간의 유예를 합의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주식의 향방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은 에너지 섹터 부분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121% 성장을 했는데 근데 4분기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과연 에너지 섹터들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에 많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3분기 어닝 시즌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미국은 12월 달부터는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G20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90일간의 유예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마 미국 주식이 빠지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S&P 500의 12개월 예상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15.6배입니다. 이 15.6배는 10년치 평균인 14.5배보다는 높은 상태이고 5년치 평균인 16.4배보다는 낮은 상태예요. 12개월 선행 PER이 16.4배보다 낮다는 건 고평가보다는 저평가가 됐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일단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 유지는 10년 평균치에 만약 지수가 도달을 한다고 하면 저는 매수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3개월간 실적에 근거해 가지고 주가들이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됐는지 핀비지에서 나오는 이 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미국 주식을 계속 끌어올렸던 주도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존의 경우 3개월간 마이너스 10.02%,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28%, 구글의 경우에는 9.92%,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98%, 애플의 경우 3개월간 마이너스 21.5%가 빠졌어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2.18%,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1.77%. 근데 3개월간 S&P 500이
하락한 걸 보면 마이너스 5.82%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일부 종목, 즉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했다. 그것도 심하게 주도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3개월 빠지는 동안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숫자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이런 걸 보면 좀 시사하는 점이 있고, 코카콜라의 같은 경우 13.08%가 올랐고, 펩시의 경우에도 이제 8.87%, S&P 500이 마이너스 5.82%를 기록하는 동안 음식료, 리츠, 헬스케어, 유틸리티 종목 같은 거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거. 이 3개월간의 변화를 보면서 일단 섹터 로테이션이 조금 진행이 되었다는 게 가장 3분기 실적과 올라서 살펴봐야 될 점이고요. 그러면 지난 일주일간 시장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마존의 경우 플러스 12.52%,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59%, 구글의 경우 플러스 7.72%,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6.74%, 애플의 경우에는 플러스 3.65%, 넷플릭스의 경우 플러스 10.55%, 엔비디아의 경우 플러스 12.7%가 나왔죠. 이런 걸 봤을 때 3개월간 빠졌다고 해가지고 손절을 했다거나 만약 팔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을 그냥 입은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일단 많이 빠진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올라왔다는 거. 아마존의 경우도 일주일 만에 두 자리 숫자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 넷플릭스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리 숫자, 빠진 만큼 올라오진 않았죠. 일주일간의 이제 변화를 살펴보는 거니까 3개월간 많이 빠졌지만 또 일주일간 반등폭도 상당히 컸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잦은 매매로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손실만 더 났었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본 게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시가총액 1위 부분, 미국 주식에서 과연 시가총액 1위가 누가 될 것인지, 이게 모든 사람들의 첨예의 관심사인데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죠. 그렇다 그러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 1위 경쟁에서 왕의 귀환인가 한번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왕의 귀환이라고 보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꾸준히 올라왔었고, 근데 애플이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애플이 거래하고 있는 부품사의 신규 물량을 많이 감소를 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달간 20몇 프로가 빠졌는데,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부지리로 올라왔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시총 변화의 추이도 보면 애플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히 그냥 올라온 거예요. 꾸준히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자꾸 이렇게 변해된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일정 부분 마이크로소프트도 주식이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고 이번 하락장에서도 거의 빠지질 않았어요. 이렇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게 클라우드 서비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3대 경영자인 사티아 나텔라의 경우 자기가 취임을 하면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표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적중이 되면서 현재 사스 시장에서는 1위이고, 그리고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스 그리고 인프라 플랫폼, 이게 세 가지 서비스로 나누는데,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스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퍼블릭과 이제 프라이빗으로 나누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과 다르게 두 개 서비스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전략이 가능한 대표 사업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견조하게 주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IBM 같은 경우는 레드햇을 인수하면서 IBM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예전에는 해적판을 많이 썼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오피스 365라든지 다이내믹스 365 등의 구독 서비스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브랜드 네임 애저랑 오피스 365 그리고 다이내믹스 365 등을 통해서 상업용 클라우드 매출이 작년 동기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4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기업용 고객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 아까 말했던 인프라 서비스, ISSA,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인
PaaS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경우 SaaS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AWS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과 애저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B2B 그 강자의 위치를 상당히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구글하고 IBM이 이 클라우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번 조정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클라우드 사업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시가총액 1위 경쟁을 지금 애플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애플의 지금 시가총액 감소 이유는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애플이 2년 6개월 동안 15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고점 대비해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이유는 뭐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 판매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둔화, 그리고 애플의 실적 성장 모멘텀 부재가 주된 원인인데, 그리고 내년부터 실적 발표 시에서는 기기별 판매량을 미공개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 주가의 이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거기에 애플의 품업체들에게 이제 주문량을 줄인다는 소식이 조정을 더 받게 만들었고, 그리고 월가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모두 비관적인 목소리를 일관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한쪽으로 만약 쏠린다 그러면 오히려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애플이 추진 중인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R이라든지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그러면 애플의 주가도 앱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판매라든지 이런 게 늘고 있는 상태지만, 아이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 아이폰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 이 아이폰 판매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일어나고, 아이폰 가격대가 이제 올라가니까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뭐 현재 S&P 500보다는 싸다면 길게 보고 이제 전략적 매수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S&P 500이 지금 15.6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5.6배보다 애플이 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S&P 500에 대비해서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길게 보면 이제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미국의 10대들의 80%는 애플 아이폰 구매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 나온 뉴스를 보면 아이폰 XR에 대한 판매량이 늘고 있다. 아이폰 XR의 경우 미국 기준으로 한 800불 정도? 799불에 팔리고 있는데, 일단 아이폰 XR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게 약간은 고무적이다는 거. 이걸 봤을 때 애플도 뭐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둘 다 사면 되죠. 꼭 굳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 된다, 애플을 사야 된다, 이것보다는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저는 같이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종목을 같이 들고 가는 게 길게 보면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봐야 될 게 다음 주 실적의 경우 S&P 500의 경우 97%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뭐 그렇게 살펴볼 기업들은 없는데, 만약 몇 가지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 현재 월요일은 피나사르가 있고, 화요일에는 건설업체인 톨브라더스가 있고, 비정형 데이터 서비스 업체에는 몽고DB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휴장인데, 실적 발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켄터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위스키 제조업체인 브라운 포맨, 잭 다니엘로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신원 인증 플랫폼 업체인 옥타,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 캠핑카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소르 인더스트리, 저번에 퀄컴을 인수하느라 실패한 브로드컴, 그리고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올타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뭐 실적 발표 기업도 나왔고요. G20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난 것 같아요. 두 장의 사진을 보면 확인이 드러날 수가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밝게 웃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억지로 지어내는 웃음 내지는 못마땅한 것처럼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비가 엇갈리는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을 확보해내지 않았나,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목해볼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랑 푸틴이 악수를 하고 있죠. 악수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유가 선물 같은 경우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도 모종의 딜이 오갔지 않나. OPEC 정기총회가 12월 6일에 있는데, 이 사진 두 장으로 새벽에 열릴 미국 주식시장 같은 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일주일간 내지는 아니면 12월 25일까지 성탄전으로 상당한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살펴봐야 될 게 G20 정상회의가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G20 정상회담이 처음에 생기게 된 이유는 G5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이 1974년 경우에 중동에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돼요.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선진국 5개국이 모여서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이탈리아가 75년에 가입하면서 G6로 바뀌고, 그리고 1976년에 캐나다가 들어오면서 G7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1997년에는 러시아가 참가를 하면서 G8이 되고, 그리고 1999년에는 G7의 신흥경제국 12개 국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러시아를 포함해서. 그리고 유럽연합이 들어오게 되고, 정례적으로 이 G20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많은 글로벌 경제활동의 공조가 논의가 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기가 센 대통령과 지도자가 선출이 되면서 이 G20 정상회담이 상당히 파행을 요즘은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G20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변곡점이 좀 생겼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만나면서 국제유가가 상당히 변곡점을 맞이한 그런 G20 정상회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선언문 같은 게 이제 채택이 됐는데, 위에 영어로 된 건 이제 CNBS에서 나온 걸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첫 번째, 현재 부과되었던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그냥 존속시키는 걸로 하고, 2019년 1월 1일에 예정되었던 25%의 관세는 일단 연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기술 이전 문제, 농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일단 만약 이 진행을 하다가 합의점을 못 찾게 되면 다시 10%에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합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에게 이제 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재 및 기타 제품을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일단 뭐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에서는 이제 천연가스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거고,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현재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이 꺾였던 뭐 캐터필라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 되돌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그리고 90일간 일단 유예를 한 거지 완전한 타결을 이룬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합의 결과들이 속속 나오게 되면 국가는 더 상승을 할 것이고, 만약 여기서 잘못 뭐 틀린다든지 서로 합의점을 못 찾아낸다 그러면 다시 국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0일 동안은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고, 그리고 일정 부분 합의를 일구어 나가는데 좋은 뉴스가 들린다면 재차 미국 주식은 상승을 할 거고, 만약 나쁜 소식이 들린다면 또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일단 3월 달까지는 적어도 주가가 떨어질 이유보다는 올라갈 이유가 많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경우에는 일단은 뭐 G20 정상회담에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랑 푸틴이 굳게 이제 악수를 하면서 아마 국제 유가를 조절하기 위한 감산에 아마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6일에는 정기총회를 통해서 좀 확실하고 이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겠죠. 일단 뭐 사우디 자체적으로 12월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일간 생산량 50만 배럴을 축소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러시아의 경우도 이제 감산에 우호적인 상태이고, 현재 사우디의 재정 균형 유가가 83불 정도, 이건 브렌트유 기준으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한 10불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만약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같은 경우는 73불 이상이 나와야지 사우디가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가이다. 이 재정균형 유가란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석유를 파는 거 말고는 나라의 수입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 재정을 원유 판매를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유가가 83불이 돼야지만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재정 자체가 이제 균형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원가랑은 또 다른 거죠. 그리고 미국의 세일올
업체들의 BEP,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 즉 원가의 경우에는 50불 근처예요. 만약 50불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의 경우에는 세일오일 업체들이 있는 펜실베니아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 거기에 원유 생산 업체들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면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겠죠. 그 실업자들이 과연 트럼프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겠냐는 거죠. 표로 몰아주지는 않고 지지율 자체도 이제 떨어진다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도 저유가는 원하지만 50불 아래로 내려가는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방어를 해줄 것이다. 자기 표심을 잃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세일업체의 원가가 되는 50불 아래는 상당히 미국의 트럼프도 어떤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저번에 이제 76불까지 올라갈 때 트럼프가 트윗을 계속 날리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유가가 비싸다, 오펙은 감산하지 마라 이러면서 스스로가 트윗을 통해서 이제 유가를 조절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미 연준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는데, 만약 50불 아래로 떨어진다면 아마 트럼프도 어느 정도의 트윗으로 유가에 대해서 아마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더 구체적인 것은 1분기에 이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60불 아래에서는 128개의 기업 중에 10개 업체면 증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불 아래에서는 세일오일 업체들도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60불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세일오일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증산을 하지 않는다. 128개 기업 중에 10개, 즉 8%만 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오펙 정기총회에서도 추가 감산이 불발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50불 이하로 떨어진 것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50불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폭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단기로 본다면 뭐 USO라든지 중장기로 본다면 USA. 근데 이게 유가가 지금 50불에서 뭐 80불, 90불, 100불로 간다는 건 또 개인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70불 이상이 되면 또 아마 매도세가 출현을 하면서, 트럼프의 경우도 이제 고유가를 원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당하게 55불에서 65불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아마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켓워치에서 11월 26일 날 발간한 칼럼 중에 괜찮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약세장에서 주가 반등이 예상되는 22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칼럼을 보면 이제 시장이 조정을 겪을 때는 이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주식을 비싸게 되면 후달리게 마련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뭐 애플을 90불에 산 사람이랑 200불에 산 사람이랑 그 하락의 정도 차이는 상당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200불에 산 사람은 후달리게 되고 90불에 산 사람은 하락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뭐 이 정도 떨어진 거 뭐 더 떨어지면 난 더 매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조정장일 때 싸게 사는 것도 하나의 자기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 가지고 이제 주식을 던질 때 사게 되면 이후에 이제 상승을 했을 경우에도 좀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칼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팩트셋의 10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S&P 500 기업 중에 절반인 기업들이 이제 마이너스 20%를 기록 중이에요. 206개 기업이 52주 고점 대비해서 이제 가장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건데, 다우 산업평균지수 같은 경우 이제 12월 3일 고점 이후로 11월 23일까지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이고, S&P 500의 경우에는 9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마이너스 10.5% 이제 하락을 한 상태. 이 22개 종목을 뽑아낸 근거가 어떤 게 있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맞을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없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같은 거 전문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80% 이상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최소한 10명 이상이 이 매수 의견을 낸 종목들을 중심으로 22개를 한번 추려봤거든요. 일단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기업명,
그리고 티커, 그리고 이게 바이 레이팅. 그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만큼 많은 숫자가 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와 11월 26일 기준으로 주식 가격이고 컨센서스 프라이스 타겟이라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 그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냐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죠. 52주 고가에서 얼만큼 떨어진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아마존을 한번 보죠. 아마존의 경우 98%의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주가인 1562.77에서 2153.38불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12개월 동안 38% 정도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4%라는 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티커랑 종목이 나와 있으니까 좀 유명한 종목들도 많죠. salesforce.com이라든지 블랙락, 그리고 에퀴닉, 페이스북, 에이주, 레나, 주택건설업체죠. 그리고 얼라리언 테크놀로지, 볼컴 매테리얼스, 각종 산업재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는 회사죠. PVH, 의류업체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할리버튼, 일렉트릭 아츠,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 항공사죠. 여기 보면 각자 표를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될 거예요. 팩트셋 기준으로 11월 26일 날 나온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매수 추천은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다음 주 경제 일정인데,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11월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돼요. 이 ISM 제조 PMI는 뭐냐면 매월 1일이 되면 ISM이라는 즉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가 있어요. 여기서 Purchasing Manager Index라고 PMI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건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회사에 보면 구매 관리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ISM이라는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 관리자 지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에는 신규 주문액 같은 게 30%, 그리고 재고 수준을 10% 잡고 있고 생산을 25% 잡고 있고, 그리고 물품 배송 15%, 고용 환경을 20% 정도 잡고 있는데 제 블로그를 가보셔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 중에 윌리엄스와 브레이너드 그리고 카플란의 연설이 있고요.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11월 자동차 판매가 보고가 되는데 이번엔 트럼프 트윗에서 중국에 이제 수출되는 미국 자동차의 40% 이제 관세가 면제가 된다는 거. 이게 아마 12월 달부터는 아마 효력이 있지 않을까. 이건 미국만 되는 건데 중국에 얼마만큼 판매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임시휴장입니다. 아버지 부신 전 대통령이 장례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이 휴장을 하게 되고요. 선물하고 채권은 아마 운영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실제 월급을 주고 있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경제 예측 전문 컨설팅 회사인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서와 함께 이제 산출을 해요. 이 고용 상태가 이제 어떤지. ADP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으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약 35만 개의 비농업 민간 사업장에 2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급여 정보를 매주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합된 정보를 아까 말했던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자세한 주요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고용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민간 보고서 중에서는 신뢰를 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미국의 고용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연준에서 이제 베이지북이 나오는데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12개의 지역 연방 준비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기업인이랄지 경제학자, 시장조사 전문가들이 각종 그 지역의 경제 상황 그리고 경제 활동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업 생산 활동이라든지 소비 동향, 물가 등 다양한 경기 지표를 조사 분석해서 각 지역별로 이제 올라오는 걸 취합한 걸 베이지북이라고 부르는데 베이지북 같은 경우 색깔이 베이지라 가지고 예전엔 그린북이었는데 또 색깔이 바뀌면서 베이지색이라고 해서 이제 베이지북인데 연준 뭐 노인네들이 금리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참고서로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 금리 인상을 전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또 연설이 있고 수요일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이 세 가지는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목요일에는 이제 오펙 정기총회가 있고 미국의 이제 10월달 무역수지, 그리고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에는 11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건 미국 노동부에서 매달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고용보고서에는 비농업 부분 고용과 함께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임금 등이 발표가 되는데 전반적인 미국의 이제 고용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뭐 실업률이 3.7%인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신규 고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 국채 또 입찰 주간이다 보니까 아마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또 떨어질 수가 있는데 월요일날 시장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확실히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죠. 현재 미국 선물 가격 지금 1.5% 이상 3대 지수 모두 오르고 있고 국제유가의 경우는 지금 5% 이상 등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잠든 사이에 월급분은 미국 배당주 투자 펀딩이 6일 남았습니다. 일단 6일 남았으니까 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펀딩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베가스 풍육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